12가지의 그 문화적 가치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하면서 그것이 지도력과 어떤 관계를 가질 수 있는지, 지도자와 추동자의 사이에서 어떤 관계를 가질 수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첫 번째 동영상에서 시간 중심적 문화, 행사 중심적 문화, 그리고 분석적 사고의 문화, 종합적 사고의 문화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영상에서 위기의식 중심적 문화, 비위기의식 중심적 문화를 생각했고요. 그리고 업무지향적 문화, 사람지향적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 세 번째 동영상에서는 신분지향적 문화, 성취지향적 문화, 그리고 연약함을 은폐하는 문화, 연약함을 노출하는 문화, 이렇게 좀 네 가지 문화적 가치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신분지향적 문화는 뭐냐면요. 자기 자신의 주체성,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신분에서 찾는 겁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내가 속한 집단에 대해서에 따라서 내가 누구다로 결정이 나는 겁니다. 내가 양반집의 아들이면 난 양반인 거예요. 나는 너희보다 나은 거예요. 내가 상농 집안의 사람이면 나는 우리 사회에서 우리 집단에서 아주 낮은 사람이에요. 예, 이런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났고 못났고가 아니라 뭐예요? 내 가족, 내 동네, 내가 아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도 그런 문화가 있죠. 그래서 아주 그 유명한 친구라고 하는 영화에서 그 유명한 대사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 그 남자 배우가 그 대사로 때문에도 또 아주 인기를 끌었고, 예, 이름을 날렸는데, 예, 너그 아버지 뭐 하시노? 라고 하는 말이 있죠. 너그 아버지 뭐 하시노?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생에게 그 얘기를 함으로써 얘는 어떤 가치가 있는 사람이냐? 이걸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자, 수직적 인간관계입니다. 사람 위에 사람 있고 사람 밑에 사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런 이런 그 신분 중심의 사회에서는 이 타이틀이 중요합니다. 예, 직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한국 사회가 참 이 신분 중심의 문화입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제가 캐나다에서 석사 공부를 하고 이제 돌아와서 있는데, 그때가 바로 막 IMF가 터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직장 구하기도 힘들고 뭐 사역하는 것도 쉽지 않고 참 여러모로 어려웠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또 그때 제가 우리 집사람이랑 같이 지방에 내려가서 살아야 되는 거고요. 뭐 이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한국에 들어오기는 했지만 좀 이렇게 안정되지 않은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 상태니까 제가 어느 그 소속에 되어 있지가 않았죠. 그런 상태에서 제가 사람들을 만났는데 처음 보는 사람들은 흔히 저에게 어디를 위해서 일하시죠?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불러야 되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김한성입니다. 예, 제 이름으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엄청 불편하시더라고요. 예, 뭐, 목사님이신가요? 전도사님이신가요? 선교사님이신가요?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아는 어떤 그분이 단체장이셨는데 그분한테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좀 몇 시간 예, 그 무료로 봉사해 줄 테니까 나 직함 좀 하나 달라고. 예. 그래가지고 비상임 직함을 하나 받은 다음에 나 어느 단체에 뭐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얼마나 편해하든지요. 예. 아직도 제가 기억이 납니다. 자, 이런 신분 중심의 문화에 속한 사람들이 있고요. 또 성취지향적인 문화에 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이 중요한 겁니다.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무엇을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공이 아주 최고의 가치이고요.
현재 자신의 위치에 만족하지 않고 좀 더 많은 것을 이루려고 노력을 합니다. 획득된 지위를 가진 사람은 종종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좀 비판적이에요. 무슨 말이냐? 난 이렇게 난 뭘 이루었어. 너는 뭐 했어? 네. 내가 너보다 난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좋지 않은 건데. 예. 그리고 자기보다 적게 일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성실하지 않은 사람, 내지는 게으른 사람, 내지는 부당한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상대적으로 재능이 적은 사람들은 에게는 이 뭐예요? 시기심과 열등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죠. 이제 성취지향적인 문화에서 어떤 사람은 참 잘하는 거예요. 그거에 비해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자, 성취지향적인 문화에서는 이 시기심과 열등심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 사회가 신분 중심적이면서 성취지향적이기도 했었습니다. 예, 지금 많이 이게 이렇게 옮겨오고 있는 거예요. 신분 중심의 사회에서 성취지향적인 거로 오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뭘 하면은 나머지 사람들은 좀 열등감 느끼고 그러죠. 예. 자, 이 신분 중심적 문화의 사람과 성취지향적 문화의 사람들이 한 조직 안에서 같이 일을 하게 됐다. 특별히 지도자로서 그리고 이 추종자로서 같이 일을 하게 됐다라고 한다면 이거 좀 문제가 있죠. 지도자는 난 지도자야. 너희들은 그냥 내 말 따러. 뭐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도자가 신분 중심의 사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근데 추종자들은 어때요? 성취지향적 사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너가 그 지도자에 오른 거는 그냥 너가 열심히 일해서 한 거지 뭐 너가 나보다 나은 사람은 아니잖아. 난 그거 중요하지 않아서 안 한 거야. 이렇게 말하면 또 끝인 거예요. 예. 자, 내지는 이 그 추종자가 신분 중심의 사회고요. 그리고 지도자가 성취 중심의 사회의 사람이에요. 그랬을 때 아유, 저처럼 뭐 낮은 것은 저처럼 뭐 저는 뭐 당신보다 아랫사람이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할게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근데 지도자는 그게 아니야. 너희도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고 잘할 수 있어. 좀 해봐. 예. 그랬을 때 어때요? 의사소통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예. 흔히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이런 거 가지고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로요. 연약함을 은폐하는 문화가 있고요. 그 연약함을 노출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아무래도 이 연약함을 좀 은폐하는 문화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실패, 잘못을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지요. 저는 우리 한국 문화에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지 간에 어떤 말을 하는 걸 내가 자주 듣냐면 그거 하면 되는 거야? 예. 뭐 어떻게 준비 서로가 이미 다 얘기가 됐어. 그래서 내가 뭐 요청하면 되는 거야. 내가 원서 넣으면은 이루어지는 거야. 예, 이런 식의 이야기를 교회 안에서도 제가 자주 듣고요. 사실 우리 학교 안에서도 듣고요. 그리고 기독교 사회 바깥에서도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뭘 실패하거나 잘못하거나를 했을 때, 그거를 엄청 숨기려고 하고 창피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실패하거나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능하게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낮은 점수를 받으려면 나 차라리 시험 안 볼래. 나 차라리 경쟁 안 해. 라고 하는 것하고 비슷하죠. 예. 혹시라도 실수를 하면 애써 자기 잘못이 아닌 양 막 변명하고 감추고 감싸려고 애쓰는 거죠. 예, 왜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의 연약함을 은폐하는 겁니다. 내지는 자기의 사생활을 또 잘 얘기하지 않으려고도 하고. 자,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견해는 그리고 비평을
비판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깎아내리는 거로 받아들여가지고 아주 싫어합니다. 예. 제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놀리는 농담들을 잘 합니다. 예. 다른 사람을 놀리는 농담들을 잘 하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자기를 놀리는 농담을 하잖아요. 예? 악의 없이 그냥 놀리는 거예요. 오, 그때도 막 손살에 치면서 자기는 그런 거 아니라고. 그러는 사람들 제가 종종 봅니다. 아주 흥미롭죠. 왜 그런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을 은폐하는 거죠. 그런 문화의 사람인 겁니다. 자, 반대로요. 연약함을 노출하는 문화가 또 있습니다. 뭐 일부러 다 노출하는 것까지는 아니어도요. 자기의 연약함이 드러나더라도 뭐 그렇게 창피하게 생각하거나 위협으로 느끼거나 하는 그런 것이 아닌 겁니다. 자기의 잘못, 약점, 단점 이런 것들이 노출이 되잖아요. 그럼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쉽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다른 견해나 비판에 대해서도 그렇군요.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예.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잘 못 봤었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이 자기에 대한 비평 내지는 견해를 그렇게 예, 쿨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예. 물론 그렇다고 해서 동의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하면서 받아들이는 거죠. 내지는 또 자기의 잘못, 약점, 단점 이런 것들도 쉽게 인정하기도 하고요. 예. 자, 미국 사람들은 흔히 이런 자기의 연약함을 이렇게 드러나는 거를 그렇게 꺼려하지 않고요. 또 실패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예. 약점을 노출하는 문화에서는요, 이 연약함이 드러나는 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은폐하는 문화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문화에서도 그, 내가 홍길동의 잘못에 대해서 홍길동에게 직접 얘기하면, 그거는 안 좋은 거잖아요. 그쵸?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순신한테 얘기하면 이순신이 홍길동한테 적절하게 그 수위 조절해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예. 자, 그런데 여기에 지혜가 있어요. 아무나 이 이순신, 중간 중재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말하는 나의 뜻을 잘 걸러서 양쪽의 얼굴을 살려주는 그런 식의 말을 하는 중재자가 돼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면 뭐가 되는 거예요? 중재자가 오히려 두 사람의 불편한 관계를 자기중심적으로 사용하는 나쁜 사람도 있고요. 내지는 중재자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무능한 사람도 있습니다. 예. 제가 가끔 학생들을 보면 이 중재자가 문제인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 자, 그러니까 이러한 이 문화가 있는데 연약함을 은폐하는 문화의 사람과 연약함이 드러나더라도 괜찮은 문화의 사람이 한 조직 안에서 지도자, 추종자로 같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와, 이거 참 어떻게 말하죠? 예? 지도자가 연약함을 은폐하는 사람이에요. 추종자들은 연약함이 드러나도 별 문제 없어요. 그러면 지도자는 어떤 경우가 있겠어요? 추종자들에게 좀 불편한 얘기를 좀 가급적 안 하고 그냥 상상에 맡기도록 아주 둘러가지고 삥 둘러서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추종자들은 그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거꾸로 지도자가 연약함이 노출되는 걸 문화적으로 신경 안 쓰는 사람. 그랬을 때는 이런 지적, 저런 지적을 할 수가 있죠. 예, 상처 주려는 마음이 아니라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개선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 건데 추종자들은 나의 연약함이 드러났어. 와, 창피해. 나는 이제 여기서 더 이상 승진도 못하는 거야. 큰일 났네 나. 예. 도대체 저 지도자 자기는 뭐 얼마나 잘났다고 말이야. 나한테 그런 손가락질을 하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내지는 그 조직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거를 지도자 내지는 추종자가 꺼려할 수도 있죠. 그러다 보면 개선이 돼서 발전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그냥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발전이라는 것은 없고
조직은 점점 사그러지게 되는 것이죠. 예.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거고요. 자, 이러한 문화적 차이 때문에 온전한 소통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 지도자에게도 어렵고 추종자에게도 어렵고 그리고 조직에게도 어렵고 조직이 속해 있는 그 사회 전체도 좋을 것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글로벌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 지도자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추종자만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지도자가 자기의 문화를 알아야 되고 추종자의 문화를 알아야 되고 추종자도 자기의 문화를 알아야 되고 지도자의 문화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문맥이 어떤 문화인가도 알아야 되고 그러한 속에서 의사소통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른 문화의 사람과 함께 한 조직 생활을 하면서 발전을 해간다라고 하는 것, 그거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학기 초부터 배웠던 그러한 이론들 그리고 그 지난주와 요번 주에 배우고 있는 이 문화적인 측면에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고민하고 연습하고 경험하다 보면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지도자로서 추종자로서 준비가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준비가 된 사람이라면 우리 사회 어디에 있든지 간에 유익을 끼치고 본인에게도 도움이 되고 하나님에게도 영광이 되는 그러한 구성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 수업 시간에 우리 그 줌에서 만나가지고 이야기할 때에 좋은 토론들이 있기를 바랍니다.